안녕하세요. 이제 조선의 중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유재랑과 정묘호란, 병자호란입니다. 이제 조금 월요일날 시간이 없어서 오늘 화요일날 올리게 됐네요. 당시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에 의해 남쪽으로 일본은 쫓겨나서 전세가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명연합군에게 화친회담을 열어요. 이때 이 심유경이라는 사람이 명황제에게 거짓 보고를 하는데요. 왜 거짓 보고이냐면요. 일본의 국왕으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책봉하는 칙서를 주면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짜증나고 화가 나서 조선을 치고 명나라를 공격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심유경은 명황제가 심유경을 죽였어요. 이때 이순신은 적장들끼리 원한이 있다 하여 흘린 정보를 믿을 수 없어서 출정하지 않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거짓 정보인 줄 알고 출전을 하지 않아서 감옥에 잡혔어요. 이 이순신 장군의 이게 영정인데요. 영정이라 보기에는 동상이죠. 거기 우리 서대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 이때 이순신 장군은 이순신 장군이라는 명장을 죽이면 안 된다고 죽이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순신이라는 명장을 이 중간중간에 죽이면 안 된다는 거고, 이 말은 그 다음에 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권율 장군 밑에서 100의 종군을 시켰어요. 이때 원균이라는 사람이 수군을 이끌었는데 모두 패하고 원균까지 죽었어요. 그러자 선조는 이순신 장군을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삼았어요. 이때 수군의 상황은 좋지 않아서 명량해협 아니면 울들목이라는 곳으로 일본 군들을 유인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협은 지금의 진도와 해남 사이의 물길로 폭이 좁아 조수 때 급물살이 빠지고 들기 때문에 이 배가 움직이면서 사고가 많이 있는 곳이에요. 이 명량해협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이가 명량해협인데요. 여기로 이렇게 일본군을 유인했어요. 이 웃긴 것은 일본의 함선은 133척, 조선은 13척인데 10배나 되는 왜군의 수군을 물리친 것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왜군들은 이순신이 다시 바다를 장악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전긍긍했어요.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철수하라고 해서 철수하는 도중 또 이순신을 만나 거의 반 이상이 죽었는데, 아쉽게 우리의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조총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이순신 장군이 죽기 전에 명대사를 남기고 돌아가셨죠. 바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라고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조선을 지킨 명장 이순신 장군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임진년에 왜적들이 난을 일으켰다 해서 난중일기예요. 이 난중에 일기를 썼다 해서 난중일기입니다. 선조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죽어요. 근데 선조가 살아있을 때 영창대군이라는 처음으로 적재를 얻게 돼요. 이 광해군은 이 완벽한 세자가 되는 적자가 아니어서 이 선조가 영창대군을 왕위의 이 세자에 올릴까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광해군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그의 형 임해군을 제치고 세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선조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10년 뒤에 죽고 이제 선조는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임진왜란 때 광해군이 세자를 열중히 했지만 영창대군을 세자로 선조가 봉하려고 했어요. 이때 소복파의 유영경이라는 사람이 영창대군이 왕위에 올라야 한다고 하고 대부파는 광해군이 왕위에 올라고 한다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영창대군은 3살이어서 어쩔 수 없이 선조는 광해군을 왕위에 있게 하라고 해요. 이때 광해군은 나중에 왕위에 쫓겨나기 때문에 광해군 실록이 아닌 일기예요. 이때 광해군은 폭군이 아니라 신하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이 신하들이 대신해서 많이 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해군이 나쁜 임금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쁜 임금까지는 아니에요. 이 광해군 일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광해군 일기인데요. 이 광해군의 내용을 쓴 게 일기인데 방금 말했듯이 실록이 아니라 일기예요. 이때 광해군은 떠오르는 해인 후금과 손을 잡아서 쫓겨났지만 이게 좋은 선택이었어요. 이게 나중에 이것 때문에 쫓겨나요. 이 배신자라서 명에 대한 배신자라고. 이때 신하들이 이렇게 힘이 되게 강해서 인목대비를 이 광해군과 해서 인목대비를 가두고 영창대군을 죽이자 능량군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 인목대비를 풀어주고 이 인목대비가 능량군을 왕위에 올렸어요. 이 왕이 인조예요. 그리고 광해군은 귀양을 갔어요. 이때 이괄이라는 사람이 인조 때 이괄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 이괄의 병사는 엄청 센 국경의 수비대라서 강했어요. 이때 인조는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서 백성들이 원망도 하고 되게 싫어했는데 이제 이괄이 원래는 나빴는데 인조가 도망가자 이괄은 칭송받는 이 난의 두목이 돼요. 근데 이괄의 난은 아쉽게 진압돼요. 이때 이괄의 난 때 인조가 피한 성의 입구를 보여드릴게요. 공산산성의 진남루. 이 공산산성의 입구예요. 이름이 이 진남루가. 후금이 이제 이름을 청으로 바꿔요. 후금 아니면 청과 관계를 끊어서 청나라가 쳐들어와요. 이것 때문에 인조가 도망을 가요. 하지만 청이 너무 강해서 인조는 남한산성에 갇혀서 계속 며칠 동안 계속 공격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청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을 당해요. 인조와 광해군은 청과 명나라 둘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하는 힘든 고난을 겪은 왕이에요. 지금까지 정유재랑과 정유호란, 병자호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